안녕하세요. 오늘 오지영 교수님의 엠브리올로지 GPT-1과 함께 발생학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발생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생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발생학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발생학을 공부하려는 좋은 시작입니다. 발생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발생학이란 수정란이 성체로 발달하는 전 과정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수정, fertilization, 세포 분열 클리베지, 배엽 분화, 점 레이어 포메이션, 기관성기, organogenesis, 그리고 태아기, fetal period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발생학이라는 건 인체 이해의 기본이고 질병 원인 규명하고 인사청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 퀴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퀴즈 같은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일단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여기 기관 형성하고 태아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파트가 요 GPT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형성기, 태아기의 정의와 차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에 관해 공부할 내용의 로드맵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기관형성기 올가노제네시스는 4주차에서 8주차 카네기 스테이지로 따지면 10에서 2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페탈기는 구주부터 출생 전까지 기관이 이미 형성된 후 성숙과 기능적 완성을 이루는 시기다. 네, 여기서 이제 전체 인체 기관을 90% 이상 형성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성숙과 기능적 완성을 이루는 시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도 장 정리를 해주네요. 기관 형성기 같은 경우에 4주에서 8주, 9주에서 출생, 상태는 기관 형성 단계, 그리고 기관 성숙과 기관 기능 완성 단계, 민감성 매우 민감, 비교적 낮음, 중요한 사건, 심장 박동 시작, 사지삭 형성, 그래서 성별 확인, 폐기능 성숙 등이 있다. 좋습니다. 오늘 공부할 로드맵을 한번 보죠. 이제 올가노제네시스하고 페탈 피리어드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발생 주차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누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스테이지와 주차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림자를 자주 보면서 공간 감각 느끼는 거 추천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습 추천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또 로드맵으로 정리해줘.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엠브리오닉 폴딩 먼저 보고 그 다음 점 레이어 디퍼런시에이션 보고 소마토제네시스 보고 얼가나 스페시픽 디벨롭먼트 보고 그 다음에 주요 선점성 기억 및 임상 연결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아 접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네, 일단 1번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엠브리오닉 폴딩부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폐하가 평평한 상태에서 3차원 구조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몸통 구조의 형성, 탯줄, 원시 정감, 프리미티브 컷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일단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접힘이란 윅3 말 윅4 초에 해당이 되는 엠브리온 디스크가 세포 증식과 조직 이동을 입체적으로 접히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겠죠. 방향성으로는 롱기튜드 폴딩과 레터럴 뷰 폴딩이 나오게 되네요. 롱기튜드 폴딩은 세로 접힘이라고 써있는데요. 머리 쪽과 꼬리 쪽으로 방향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에피블라스트 세포의 급속한 성장으로 폴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형성되는 게 하트 튜브, septum 트랜스퍼섬, 그리고 프리미티브 것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다음 레터럴 폴딩인데요. 레터럴 폴딩은 배와 좌우 양쪽 끝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북부 폐쇄가 일어난다. 그래서 복강 형성되고 배부과 내장기관이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들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점 레이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레이어로 넘어가자. 네, 점 레이어 디퍼런시에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엑토덤, 메소덤, 엔도덤의 기형과 분할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배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에피블라스트가 모든 이 점 레이어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도덤하고 메소덤, 엑토덤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엑토덤 같은 경우 외배엽이죠. 외배엽은 피부 표피, 손발톱, 모발, 땀샘, 유방, 치아, 범람질, 외이관, 설페이스 엑토덤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약간 그 인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조물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뉴로엑토덤은 CNS 만드는군요. 여기 뉴로엑토덤은. 그래, 뉴럴 크레스트는 PNS. 그리고 멜라닌, 부신 수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네요. 한마디로 신경계를 조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표피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게 이제 엑토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메소덤 뭐죠? 메소덤 좀 뭐가 많네요. 일단 파생 조직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락시알 메소덤에서는 체절이 만들어지고, 인터미디언 메소덤에서는 신장 이런 거 만들어지고, 레터럴 플레이트 메소덤은 심장, 혈관, 비장, 순환계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많네요. 엑스트라 엠브로닉 메소덤 같은 경우는 태반, 제대혈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도덤 같은 경우는요, 폴과 미드갓, 힌드가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파생조직 인두, 식도, 위, 간, 소장 대부분, 대장 일부분, 대장 나머지, 직장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엔도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장, 소화관 이런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 정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엑토덤 같은 경우에는 표피하고 신경 같은 거 만든다. 메소덤은 구조하고 순환 만든다. 엔도덤은 내부 상피기관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마이토제네시스 체질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소마이트의 정의하고 생성 위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마이트라는 거는 파락시얼 메소돔, 아까 방금 봤었죠. 파락시얼 메소돔에서 양쪽으로 세그먼트 형태로 분화된 구조. 21경 형성이 시작이 되고 하루 약 3쌍이 만들어진다. 사람 총 42에서 44쌍의 체조를 가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분화해서 조직기관 패턴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파락시얼 메소돔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영역 나와서 소마이트가 나중에 분화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뼈, 늑골, 골격근, 진피 이런 근골격계를 조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스클레로톰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 늑골 만들고 상관 2개씩만 제접해서 1개의 벌테브라를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마이오톰 같은 경우는 에팍시얼 마이오톰, 하이팍시얼 마이오톰 이런 거 만든다. 뭐 달마톰 같은 경우는 진피로 분화하고 나중에 피부 분절 형성과도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꽤나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4단계 기관별 형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일단 요거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자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올간 스페시픽 디벨롭먼트 파트인데요. 일단 올간이 어떻게 어떤 배업에서 만들어지는지 좀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3주 말에서 4주 초에 만들어지는 거고, CNS는 3주 중반, 사지는 4주 후반, 안면은 4주 중, 소화기, 호흡기는 4주에서 5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일단 심장하고 CNS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만들어지는 데는 아까에서도 봤어요. 우리가 배업을 봤을 때 배업에서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라테럴 플레이트 메소돔에서 만들어지고, 중추신경계는 액토돔, 그리고 사지는 메소돔과 액토돔, 안면은 뉴럴 크레스트하고 펀리겔 아치스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소화기 호흡기는 엔도돔하고 메소돔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뜯어보게 되네요. 심장 발생했을 때 시기가 18에서 22일.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주 정도 됐을 때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르디악 크레센트, 엔도카르디얼 튜브, 하트 튜브, 카르디악 루핑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소돔에서 양쪽 심장 프리컬처럴 세포들이 모여서 하트튜브 형성하고, 시루핑으로 심방심실 구분하고, 셉테이션으로 뇌개방 구조 완성이 된다. 다 강의 여기에서 대부분 좀 봤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GPT랑 보니까 머릿속이 좀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CNS 같은 경우에는 액토덜미 뉴럴 플레이트 갔다가 뉴럴 그루브 갔다가 뉴럴 튜브로 분화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있죠. 림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다리로 연결이 되는 그런 녀석들이죠. 그래서 림버드 같은 경우에 4주 후반에 만들어지는데, 레터럴 메소돔하고 액토덤이 합쳐져서 림버드로 형성을 한다. 그런데 이제 림버드가 핸드푸드 플레이트 만들고 아포토시스 통해서 뒤집풀린다. 손가락 발가락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배웠었죠. 그런 부분인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셜 발생은 뉴럴 크레스트하고 파린겔 알치스라고
여기 써있네요. 맥실러리 맨디블러 프로세스 융합이 되고 코입술 입천장 등 구조가 정확한 시간에 닫히는 게 과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호흡기, 인테스틴 같은 경우, 레스피레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엔도덤이 겉튜브 형성하고, 폴것은 폐식도, 위관 췌장,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5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이 범위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5단계고요. 선천성 기형과 임상 연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은 태어나기 전에 발생 과정 중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 생긴 형태.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원인이 뭐가 있나 봤더니 유전적, 환경적, 복합 요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네요. 원인이 절반이상 불명확하다네요. 상당히 아직 정복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 좀 보면 유전적으로는 염색체 이상, 환경적으로는 약물 감염, 방사선, 당뇨 등 복합 요인, 유전 환경 다인성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럼 시기별로 기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0주에서 2주는 세포 분열만 있으니까 오럴 넌 효과, 기형이 없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뭐 문제가 생기면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나 보네요. 3에서 8주는 엠브리오닉 그런 시기죠. 이 경우는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형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임산부들은 3에서 8주를 가장 좀 조심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9주 이후에는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기형, 칼디악 디펙스를 파트를 좀 보면 ASD, VSD, septum 형성 실패하거나 테트랄러지 오펠론, 심실 중격 혈손, 그리고 폐압착 등 4대 기형에 나타날 수 있다. 네, 신경관 혈손도 이런 식으로 신경관 미폐세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네요. 사지 형성은 팔다리 없거나 팔다리 축소, 손가락 과다, 손가락 유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안면 기형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소아관 복벽 기형은 식도기관이 분리 실패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벽 미형성으로 장기 노출, 복벽 열림으로 장기 노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한 바퀴가 정리가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럼 좀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 부분이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엠브리오닉 폴딩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엠브리오닉 폴딩부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롱기튜널하고 레테럴 폴딩이 살짝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결과물과 체감 변화까지 단계별로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플로 차트를 한번 잘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차트로 잘 안 만들어지면 표로 만들어 달라고 좀 해보고 싶네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꽤 디자인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롱기튜드를 폴딩하고 롱기튜디널 폴딩하고 레터럴 폴딩이 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롱기튜디널 폴딩은 헤드하고 테일 폴드고 레터럴 바디 폴드 방향이 좀 다르죠. 프리미티브 것 만들고 튜블러 바디 만들어서 프리미티브 것 엄빌리컬 코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저기서 잠깐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프리미티브 컷하고 엄빌리컬 코드가 합쳐져서 엄빌리컬 코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프리미터 것이랑 엄빌리컬 코드는 합쳐진 구조가 따로 각각 따로 형성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몸통 폴딩 과정에서 함께 배꼽 부위로 모이도록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폴딩 과정에서 같은 위치로 모이는 거지 함께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확실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 엠브리오닉 폴딩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레이션에서 타임라인이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뉴럴레이션 타임라인을 조금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타임라인 이렇게 되죠. 뉴럴 플레이트에서 뉴럴 부타가 나지? 뉴럴 폴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뉴럴 튜브로 가는 타임라인을 만들고 엔터리얼 앞뒤 포스테리얼 유로폴 폐쇄 시점과 실패 시 뉴럴 튜브 자꾸 못하나네요. 뉴럴 튜브 디펙스 매핑표를 추가해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뉴럴 플레이트가 뉴럴 그루브가 됐고 그 다음 뉴럴 튜브 폐쇄한 다음 엔터리얼 폐쇄하고 포스테리얼 폐쇄하는
고루 시청이 되겠네요. 형태 구조는 일단 납작하고 두꺼운 액토덤 있고, 특징은 노트코드 위 액토덤이 두꺼워진다. 홈과 접힌 양쪽 벽이 돼서 가운데가 함몰되고 양쪽 융기된다. 그래서 접힌 거 융합이 생겨서 컬비컬 리전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앞쪽 내 형성이 시작되고 내포 발달 진다. 척수 진다. 이런 식으로. 네, 엔터리얼 로스트리얼 파트 폐쇄되면서 내 형성되고, 포스트리얼 그 테어로 치면 카우덜 파트가 좀 폐쇄가 되면서 척수가 형성되는구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폐쇄시스펫이 신경관 결손도 아까 위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폐쇄시스펫 신경관 결손돼가지고 문해증 같은 거 생길 수 있다. 네. 뇌조직이 두 개고 밖으로 탈출하는 엔세팔로셀이라는 기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티리어 뉴로폴 척수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기형이 생기면 이분 척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척수막하고 척수가 돌출돼가지고 운동장애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딱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뉴럴 크레스트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뉴럴 크레스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뉴럴 크레스트 데리베이티브스 이거를 이렇게 할까? 영역별표로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네, 뉴럴 크레스트 데리베이티브의 영역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레니얼 뉴럴 크레스트는 얼굴 연골 및 뼈, 신경절 연결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칼디악 뉴럴 크레스트는 심장 중격, 대동막, 폐동막, 분리구도 만들고, 바갈 뉴럴 크레스트는 장신경총, 트렁크 뉴럴 크레스트는 척수 신경절, 부신수질, 멜라닌 세포, 사크랄 뉴럴 크레스트는 하부된 간의 자율신경절을 만드는 거다. 네,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파랑게얼 아치스 얼굴 만들 때 쓰는 그 파트를 조금 정리를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렇게 봐서는 좀 복잡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니얼 널브죠. 뇌신경이 1번에서는 뭐 2, 3번 생기고, 2번에서는 7번이 생기고, 3번에서는 9번이 생기고, 4번에서는 10번, 6번에서도 10번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네요. 연골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뭐 망치뼈, 세컨드에서 뭐 등자뼈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써 있습니다. 확실히 좀 다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좀 아직 감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트하고 이제 카디악 쪽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튜브가 이제 카디악 루핑하고 셉테이션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플로차트하고 타임라인으로 위에처럼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타 났네요. 카디악인데 갈기아라고 잘못 썼네요. 이거 역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보다 꽤나 걸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의 시간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좋습니다. 하트 튜브 근데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마네요. 간단한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죠. 저거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원했던 게 약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티튜브는 아까 잠깐 봤는데 좀 자세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트로 플레이트 메소덤의 스플란치닉 레이어에서 칼디오제닉 메소덤이 분화가 된다. 두 개의 엔도카디오 튜브가 형성이 돼서 미드라인 융합이 돼서 프리미티브 튜브가 된다. 이제 두 개가 생겨가지고 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루핑이란 S작으로 굴곡이 져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셉테이션 심장 중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심장이 4개 방하고 2개 큰 혈관으로 구분이 되는 거. 아까 그때까지는 이제 구분이 다 안 돼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구체적인 분할 과정으로는 심방 중격, 심실 중격, 심방이 먼저 생기네요. 심방 생기고 심실 생기고 그 다음 심장 유출로 중격이 만들어지는구나. 꽤나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알트리얼 셉테이션, 벤트리큘 셉테이션, 그리고 아웃플로 트랙트 셉테이션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꽤나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봤으니까 아울티가 알치기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혈관 파생물을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아울티가치가 6개가 있다고 하네요. 6개가 각각 이런 식으로 파생혈관이 나온다. 5번은 신기하게 퇴화가 되네요. 나머지는 다 각자 다른 부분으로 좀 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지엽적인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을 조금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줘도 좋기는 한데 제가 결국은 머릿속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겠지, 뭐 아울티갈치가 각각이 파생혈관에 다른 것들을 만드는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남지, 제가 맥실러리, 뭐 스테페디얼 이런 것들 이름이 다 머릿속에 남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큰 의미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브루던 얘기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아마 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림버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브로드하게 좀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림버드에서 세퍼레이션이 되는 과정까지 어떤 일들이 좀 있는지 한번 쭉 흐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림버드 형성이 되고 패들 시프트 핸드 풋플레이트 생성되고 아포프토시스 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림버드 같은 경우에는 레테럴 플레이트 메소돈 플러스 액토돈 아까 봤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AR 형성을 한다면 AR이 뭐죠?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궁금해가지고 문제 출제할 때 찾아봤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 외우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밑에 용어 해설로 좀 첨언을 좀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AR은 림버드의 말 따라 웨이비업이 두껍게 변형된 선형 조직을 사지세라와 프록시모 디스탈 엑시스의 성장을 유도한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좀 바탕으로 제가 문제에 선지에 좀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AR 형성하고 성장 패턴 결정기도 하고 핸드폰 플레이트 림버드 발달이 평평하게 확장한다. 네, 그래서 디줄레이가 방사형 형성된다. 동그랗게 형성이 되나 보네요. 그리고 디지트 세퍼레이션 시작해서, 디지트 세퍼레이션은 유명하죠. 아포프토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AR의 FGF 신호 BMP 때문에 아포프토시스 활성화돼요. 결과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사이 공간이 생긴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AR FGF에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문제에도 출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AR이라는 게
림 성장 FGF 분비하고 FGF가 근위원위 방향 성장 우기도하고 BMP가 인टर 디지털 프로세스 촉진하고 SHH 전후 축소 결정 디지털 결정하고 WNT가 WNT 시그널링이 돌살 벤트럴 액시스 조절한다. 이런 당연히 관련 질환은 합지증과 다지증이 있을 것 같아요. 히토시스 결함되면 분리 안 되니까 합지증 생기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요. 디지털의 과다 형성에서 손가락 수 많아지면 다지증이 되겠죠. 좀 더 분할이 많이 되면 손가락 수가 많아지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팔다리 결손된 아주 큰 기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사실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림버드, 핸드풀 플레이트, 디지트레이, 아보토시스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림버드 봤으면 이제 아이도 안 보기 또 섭섭하니까 아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눈 아이라고 하면 안 바뀌지? 네. 아이라고 하면 이제 옵틱 베슬부터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옵틱 베슬 갔다가 옵틱 컵 갔다가 그 다음에 렌즈 플라코드 가서 클리아를 과정을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옵틱 베슬 같은 경우는 시신경세포 기원 이제 간내에서 나온 뉴로렉토덤 이고요. 네, 간내 양옆으로 시신경 소포 옵틱 베슬이라고 부르죠. 이 옵틱 베슬이 또 물lok하게 돌출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렌즈 플라코드 수정체 원판이라고 부르죠. 렌즈 플라코드로 갔다가 옵틱 컵으로 갔다가 이거 옵틱 베슬 자신을 함입해서 이중벽 구조 형성한 게 이제 옵틱 컵이죠. 옵틱 컵 갔다가 렌즈 베슬이 렌즈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아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플로 차트 보면 옵틱 베슬 유도돼서 서페이스 액토덤이 렌즈 플라코드 되고, 다음에 인베기네이션 돼서 옵틱 베슬이 옵틱 컵이 되고, 그리고 렌즈 플라코드가 렌즈 베슬이 됐다가 렌즈가 되고, 서페이스 액토덤 플러스 뉴럴 크레스트가 액토덤이 되는 요런 상황.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도식 이미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이미지 보여줄 수 있어. 아마 생각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T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 생성이 돼서 머릿속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온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더욱 GPT로 보면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발생한 걸 GPT한테 물어볼 때 플로우 차트 그려달라던가 아니면 타임라인을 좀 제공해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에도 잘 남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신지 안 되는지는 두고 봐야 알기는 해요. 네, 서페이스 액토덤에서 옵틱 베슬을 만들어지고 렌즈 플라코도 생기고 뭐 서페이스 액토덤 렌즈 플라코 뭔가 살짝 그림이 살짝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이해하는 데는
도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 왔으니까 또 이어를 봐야겠죠. 이어도 마찬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 했던 것처럼. 근데 얘는 이어는 이너 미드 엑스터널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제 고막하고 이소걸 웨이도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제가 이너 미들 익스터널이 고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내이 중이 웨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너 리어 같은 경우는 엑토덤에서 기원을 하고, 미들 리어는 엔도덤, 엑스터널 리어는 엑토덤에서 기원을 하네요. 정리하면 이제 미들 리어만 엔도덤에서 기원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례로 이너, 미들, 엑스터널 순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너리어 같은 경우는 옵틱 플라코드, 옵틱 피트, 옵틱 베슬, 네, 멤브레이너스, 라브린스. 예, 아까 옵틱 플라코드 핏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예, 우리가 렌즈 얘기했을 때랑 좀 상당히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라고 엑스터널 같은 경우는 팔리지얼에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퍼스트 팔리지얼 클래스트 파우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관련 뼈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뼈들이 좀 관여를 한다. 당연히 웨이 같은 경우는 연골이 좀 관여를 하겠죠. 신경은 센트럴 러브 8, 센트럴 러브가 아니지, 크라니얼 러브 8, 예,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아, 센트럴 러브인가? 이게 크라니얼 러브인지 알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궁금해졌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뜨던데요. 요게 얘가 베스티블러 코클리어 뉴런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크레니얼 너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뇌신경이 맞는 것 같아요. 뇌신경으로 지배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형성은 달팽이관, 그리고 중이 같은 경우는 중이관, 이관, 고막 내면 중이뼈. 웨이 같은 경우는 귓바퀴, 웨이도 고막표면 상당히 나이스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respiratory 파트를 좀 보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egut, midgut, hindgut을 혈관, 장기, 교 사건으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것 같은 경우는 셀리악 알터리, 복강 동맥으로 지배를 받고요. 미드것 같은 경우는 SMA, 상장관막 동맥을 가지고 지배를 받는다고 하네요. 힌드것은 하장관막 동맥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하네요. 뭐 주요 장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폴것 같은 경우는 위회전, 리버버드, 펑크레틱 보드, 그리고 이거 배웠었죠. 대장 탈장,
버티컬 헐리에이션, 미드가 로테이션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회전을 한다는 게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미드가 로테이션 270도 이게 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6주부터 뭐 일어나는 상황인가 봅니다. 6주경에 미드가 복강이 작아서 일지도 제대를 통해 탈장한다. 일단 탈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네요. 탈장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한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주경이 장이 복강으로 복귀를 하면서 탈장 상태에서는 이제 90도 회전했다가 들어오면서 다시 180도가 회전해서 90도하기 180, 270이니까 총 270도가 회전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복강 내 정상 위치에 고정하고 맹장이 우하 복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흥미롭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호흡기 레스피라토리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레스피라토리는 정확하게 좀 잘 아직 공부가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브로드하게 좀 물어보려고 해요. 좀 브로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브로드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발생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네, 기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엔도덤이고 오늘 많이 보네요. 이제 엔도덤하고 플란치닉, 메소덤, 이건 어쨌든 메소덤이죠. 시작 시기는 4주경에 시작을 하고, 네, 시작 구조는 후두기관과 시작을 한답니다. 1단계 이제 폴것이 벤트럴라 월로 나오는 주머니형 돌기가 되고요. 그다음 기관과 식도가 분리된다. 예. 앞쪽이 기관이라고 하네요. 뒤쪽이 식도고. 예. 그게 분리가 실패하면 이 상황은 되지만 이제 기관 식도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브랜칭 모포제네시스는 중비압 신호로 조절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상당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U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GU의 전원 타임라인을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뇨생 쉽게. 네, 일단은 메소덤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신관, 중심관, 후신장 이렇게 프로네프로스, 그 다음 메소네프로스, 메타네프로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성숙한 신장이 일어나고 유로제니탈 시너스 이렇게 일어나고,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기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달되는구나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마이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 혹시 한번 브로드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네, 서마이트 중배하의 블록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서마이트가 이런 것들로 분화가 되는구나. 네, 구조가 네 이렇게, 네, 아까 좀 비슷한 내용도 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좀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머릿속에 조금 잘 정리가 확실히 안 되는 거 아까보다는 잘 되지만 이거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좀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오르가노 그냥 발생이라고 모듈을 얘기할게요. 발생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친구가 정리를 네,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이게 좀 머릿속에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았는데 표를 한번 좀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는 가스트레이션, 노트코드, 듀레이션 요거까지 있고요. 그 다음 4주에 소마이티 형성 시작하고 할트 튜브 형성하고 폴딩, 폴거트, 리스피레터리 다이버티클럼, 옵틱 베스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4주 때. 4주 때 거의 시작되는 게 많고요. 5주 때 림버드 형성 이게 더 중요하죠. 팔렌젤 형성, 활성 요거 나중에 이제 얼굴 근육 뭐 이런 데 써먹으니까. 그리고 아까 만들어졌던 소마이티 형성이 여기서 분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지라고 불렀던 유로제니탈 리지 비형성식계 이런 것들 형성이 되고 건루프 형성되고 그 다음에 호흡계 이게 되고 렌즈 플라코드, 렌즈 베스클 이게 옵틱 베스를 갖다가 이쪽에서 다시 넘어오는 거죠. 렌즈 플라코드에서 렌즈 베스 가는 거. 그다음에 이어 플라코드도 형성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SRI 발인 성분화 개시 요 생식계에서 생식계 내용은 안 본 것 같은데 요거 이따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형성 아포토시 시작해가지고 사지계 핸드플레이트하고 풋플레이트가 이제 DGC 분화가 되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생식관 미드거트 180도 회전 진행 아까 180도 회전한다는 거 봤고요. 그다음 미드거트 복귀 완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쫙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좀 이거 한번 계통별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 써있는 이 계통별 비교표 이거 제공해줘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새롭네요. 아까는 한꺼번에 다 같이 시기별로 봤는데 이게 계통별로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신경계 같은 경우는 뉴로액토덤에서 만들어지고 뉴럴 튜브가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만들고 뉴럴 크레스트가 PNS 피그멘트 페이셜 보드 만든다.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가 중비역에서 만들어지고 헐트 튜브 루핑 세페이션 이렇게 된다. 얘기가 왔고요. 근골격계는 이런 식으로 롤테브라 머슬 덜미스 만든다. 어깨는 4주자 만들어 시작해서 에피델리움하고 중배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트라케아, 브론치, 알베올리 이런 거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시각계는 뉴로액토덤에서 만들어지고 옵틱 베슬 아까 봤었죠. 컵, 레티나, 렌즈 플라코드, 렌즈, 뉴로 크레스트는 코로네아, 스클레라 이건 아직 안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삼각계는 이제 옵틱 플라코드에서 시작을 해서 옵틱 플라코드를 만드는 건데 이제 옵틱 베슬에서 코클레아라 그리고 캐넬 같은 거 미들에서는 이건 아까 자세히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비뇨기계는 인터미디엇 메소덤에서 만들어진다. 생식계는 인터미디엇 메소덤에서 6주에 12주 이거 좀 생식계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주에 12주 만들어지고 SRI 같은 진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걸로 배웠고요.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아직 페탈에 대한 부분도 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페탈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태아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8주 이후인데 태아기 9부는 9주, 12주, 13주, 16주 이런 식으로 분류가 쭉 된다고 합니다. 상당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기능적 성숙이라고 아까 초반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기능적 성숙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기 서펙텐트 24주에 34주 사이, 요 내용도 한번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풀모너리 서펙텐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화기는 삼킴 능력이 있다, 간 기능 증가한다, 신경계는 수면 각성 리듬, 비뇨기는 뭐 소변 횡다, 면역계는 이뮤노글로빈 G, 이뮤노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태아 발달을 도식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한번 좀 역시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요거는 그냥 태아가 좀 큰다 이런 얘기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봤던 내용들이 좀 더 핵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임라인적으로 네,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뒤에 요 페탈 디벨롭먼트 파트에서도 레스피레토리 매튜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뭐 CNS 페탈 서큘레이션, 뭐 헤모토포에시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조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기관별 성숙만 정리를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페탈 디벨롭먼트에서. 일단 기관별 성숙을 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까지만 보고 이번 일단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호흡기계는 요 위에도 비슷하게 써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심혈관계는 태아순환의 형성, 심장 구조 확정 및 기능력 수축하고, 신경계는 수면각성 주기 형성. 이때 형성이 되는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감각 점차 반응하고, 중추 말초 반사 형성하고, 면역계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 이민글로빈, 태아 자체 면역세포 형성하고, 조혈계는 말 그대로 간비장 골수 중심. 이거 되게 유명하죠.
처음엔 간이었다가 비장이었다가 골수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혈세포 전속 추진되고 네프론 형성 그리고 소변 생성에서 양수 유지에 기여하죠. 이것도 양수 순환이 제대로 돼야지 양수 과소증, 양수 과다증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식기는 고환화가 외부 생식기 분화 완료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피하 지방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네, 생존 중간 기간들은 24주에 34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3주에서 34주가 네, 태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구나. 조산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폐암 맺기. 왜냐면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팩트한테 이런 게 없으면 숨을 못 쉬고 면역기 없으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이 뱃속이 아니라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로 이렇게 오염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염을 받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출생 직후 순환고주는 빠르게 기능적으로 전환된다.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할까요? 이 얘기. 첫 호흡 애기가 울죠. 그리고 제대절단 네 그렇게 되고 자신방 압력, 우심방 압력 네, 줄어들고 프로스타글란딘이나 감소하고 폐율이 증가한다. 네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기하네. 이거 이제 출생 이후에 대한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또 페탈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좀 궁금했던 점들이 좀 많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꽤나 돼서 제가 또 오가노 제네시스에도 세부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들 물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꽤 됐네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습 요약하면 기관 형성기 태아 구분, 점레이어 주기관 분화, 신경강행성, 소마이티 심장 발생, 호흡기 시각 청각 비뇨생 기계 발생 흐름, 태아기 기관별 성숙과 임상 경과, 출생 직후 수능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음번에 페탈 디벨롭먼트에 더불어가지고 기형 발생과 임상 연결 이런 것들 보고요. 총정리 복습 퀴즈는 일단 저희 동기 학우분들이 만들어주신 문제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것부터 열심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